그리고 무슨 국민의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8월 전당대회도 늦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서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법안 23개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 통과시키겠다. 몇 번 공언을 했다. 대선 과정에. 그러면 이게 정광석가처럼 뭐 이게 방송통신법, 상법,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등등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법들을 정광석가처럼 한다잖아요. 예. 아직 국민의힘은 전열 정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홍준표 대표할 때 그 7월 달에 전당대회 했다고요. 똑같은 시점인데. 근데 지금 뭐 8월 전당대회 해서 정비해가지고 하면은 이미 여기는 법 거의 다 통과시켜. 8월 국회, 9월 국회에서 법 다 통과시키고 난데 뒷북치는 거야. 저기 대장법 고 있는 지금 동안. 아까 말씀대로, 앵커 말씀대로 뭐 법 중에서 좀 막아라. 못 막아요. 그냥 다 통과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급하고 긴급한지를 국민의힘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끼리 좀 싸울 시간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위기 의식이 없다. 그 자체가 없다. 국민의힘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견제의 기능을 가야지 방송통신법도 좀 뺄 거는 빼고 노란봉투법도 뺄 거는 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견제하라고 용산에서는 노란봉투도 유예기간 6개월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그게 됩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유예기간에 뭘 조정해 줍니까? 국회에서요. 법 통과시켜 유예기간에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없다고.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 보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안 건다면 강하게 드라이브도 못 걸어요. 왜냐하면 서로 입장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마치고 뭐 지금 수습하고 해도 이미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3대 기업과제, 그죠? 방송, 노동, 그다음에 사법, 예. 뭐 이런 부분들 기업과제는 그냥 가버려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뒷북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지금 고민이 예. 다 통과시킬 텐데. 예. 그 다음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정당 해산 심판한다는데 이거 의원 예. 그 다음에는 예. 국민들이 이제 고통 속으로 갑니다. 예. 직접적인 고통이 있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안 할 뿐더러 철수가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다 위원정당 한다. 주말대로 뭐 하고 싶으면 해봐.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올 연말 좀 나왔다. 올 연말이라는 시점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특검이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6개월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방선거 해볼만 하다. 아하. 지방선거 해볼만 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믿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그런데도 저거를 위원정당으로 해산시킨다? 이래 되면 이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친윤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지. 아니 그 연판장 쓰던 초선들도 다 도망가고 소위 용산 가서 폭탄주 먹던 친윤들 다 도망가고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인적 쇄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 네. 단지 지금 이 상태로 안 되니까 일단은 거대 벽이 생긴 거잖아요. 이재명의 상권 5권을 장악한 거대 벽. 190석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는 좌파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벽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아라. 예. 저는 전체적인 통합을 통해서 모아서 전선을 구축해라. 지금은 전선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쇄신을 합니다. 우선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면은 그때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을 끝장을 낼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지금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피해자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네. 이제 뭐 당대표가 정해지면은 이제 그렇게 저는 원하는 거죠. 전체를 다 아울러라. 여기에 이 반이재명 전선, 반민주당 전선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해라. 예. 거기에는 개혁신당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우리공화당. 뭐, 우리공화당은 당연하죠. 근데 예. 다 들러놓고
거기서 투쟁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어떻게 견제하면서 싸울 거냐. 네. 또 민주당을 어떻게 견제해 나갈 거냐. 이게 최우선 과제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대통령이 2번 탄핵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핵심적인 있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정계 은퇴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은 불법이고 태블릿 PC도 가짜고 이게 탄핵 문제가 심각하고 박 대통령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윤석열, 지셨죠. 예.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이 네. 묵시적 청탁, 제3차 뇌물죄, 묵시적 청탁 들고 와가지고 30년 때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저항한 거고, 네. 그래서 나와서 저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알아.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를 바른 소리 못했던 국민의힘의 중진들. 그런데 한 명도 친윤은 다 도망갔었는데 한 명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내부적으로 탄핵을 주동했던 한동훈계나 또 쌍권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를 하고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견제하지 못했던 그 친윤계나 네.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근데 책임이 우선이냐 전체 통합이 우선이냐 저는 통합이 통합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책임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고요. 너 나가. 나가도 국회의원 유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쇄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큰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구잖아요. 제가. 대구. 맞습니다. 대구 민심이 돌아서 붙는데요. 아하. 대구 국회의원들 길거리 못 다녀요 지금. 식당 가면 욕부터 한다니까. 그게 보수의 민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희망이 있다. 하나는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 그 다음에 소위 꼴통 보수, 좌파 쪽에서 꼴통 보수라는데 저는 보수의 중심인 대구 경북의 민심이 돌아섰어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심이 이미 버려버렸잖아요. 인적 청산이라는 게 너 당에서 출당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국회의원 스스로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안 하니까 대국의 경북의 영남권의 민심이 돌아서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희망은 이제 지지율이 최바닥을 찍고 중심 그게 보수의 중심의 민심이 돌아섰다. 예. 여기 이게 바로 뭐 이미 쇄신에 들어간 거예요. 아하. 당원들하고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미 스스로 쇄신에 들어가고 마음속으로 있다. 쇄신하고 있다. 이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방향이 그러면은 마지막 희망을 걸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쇄신 과제가 또 당대표가 됐는데 자기들 나눠먹기 당직을 가진다든지 자기들만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대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요 이미 대구에서도 뒤집어졌다니까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요. 결과가 예.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이미 빨간불이 아니고 포기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전환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환기 씨가 정치에 이렇게 본인 목소리를 내는 건 괜찮은데 경선에 개입하는 모양은 좋지 않다 이래 봐요. 저는 전환길 씨의 그 당시에 탄핵 반대 투쟁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 했지만은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왜? 계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했지만은 또 탄핵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동혁이라는 입장을 우리가 다르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참 더럽게들 한다. 왜? 지금 장동혁이라는 의원이 아니 기독권의 친윤 세력들이 쌍권을 비롯한 친윤 세력들이 밀었잖아요. 국회의원 60명이 밀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라는 후보는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밀어요. 원외위원장들은 많이 미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사람 찾다 장동혁을 내세웠다. 아하. 저는 장동혁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야 이게 정상이냐? 그 대구 경북 사람들 더 화가 나쁜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너그 후보자 교체 아무 후보자가 뭐 단일화한다. 만약 그때 후보자 교체해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CCTV 다 까고 내랑 공범으로 몰고 가면 선거 자체를 못 치르잖아요. 결국은 후보자 교체를 하겠다, 아니 후보자 단일화 하겠다 했지만은 후보자가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후보 박탈을 시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중심의 영남권의 책임당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장동혁을 제2의 후보 교체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장동혁이한테 60명 가까이의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들이 붙었다. 특히 중진들이 왜 그럴까? 딱 하나예요. 기득권 유지? 김문수 들어오면은 껄끄럽다는 거야. 저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문수는 쇄신파예요. 쇄신파. 쇄신파. 다시 말하는 자기 사람 이번 대통령 선거 되면서 사람은 바뀌는 게 더 쇄신해야 되겠다. 국민의힘의 밑바닥을 다 봤어요 이번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도와주지 않고 했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네. 그 본인은 포장은 같이 아하. 대통합 한동훈도 고 이준석도 고 다 통합하는데 자 정청래 얼굴을 세워놓고 정청래의 강력한 야당 얼굴을 세웠고 누가 정청래하고 맞붙어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 김문수 말고는 여는 대통령 후보까지 했으니까 체급이 소위 네. 제1야당의 소수 정당이라도 체급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싸울 수 있는데 그러네요. 정청래와 장동혁을 세웠어. 이게 그림이 나옵니까? 그림이 조금 그런데 어색하죠? 예. 지금 안 해요. 예. 우리 우파 유튜버를 내서 막 정당 장동혁 내가 장동혁 안 된다 소리 안 해. 장동혁의 뒷배가 뭐야? 기득권 국회의원들 친윤 세력들이 윤석열은 버리뿌리고 장동혁이 세워서 기득권 유지한다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 그걸 얘기해요. 얘기하면 저한테 막 폭탄이 쏟아져. 폭탄 쏟아도 할 말은 해야지. 내가 바깥에서도 얘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하셔야죠. 그 얘기를 예.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괜찮은 캐릭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래 업돼가 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누가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요. 국민의 국회의원들 제가 통화 다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얘기가 딱 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장동혁 왜 저래? 갑자기 스타가 된 것다. 왜 저래? 아니냐. 3선 이상 예. 재선까지 포함해서 김문수 들어오면은 자기들 위태롭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을 내세웠다. 그럼 장동혁이가 쇄신하고 개혁한다?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친윤에서 그렇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장동혁 당대표를 내세워서 지방선거에도 개입하고 그다음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총선에도 개입하겠다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뜻이 거예요.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정치 참 더럽게 한다. 야. 방송법의 주체 세력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아, 예, 예, 예. 언론 노조 어떻게 했어요? 네. PD연합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그리고 지금 정당의 방송 최민희를 비롯한 방송에 이번에 개혁위원장 됐더라고. 방송개혁.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고 명약하다. 자명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은 저는 뭐 불보듯이 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방송통신법을 말씀 맞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밀어보죠. 상법하고 상법은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주식 문제부터 딱 터져버렸잖아요. 예. 노란봉투법도 난리 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로 미뤄서 용산에서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이게 너무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법 국민들이 잘 몰라요.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방송의 그 탈정치를 위해서 한다. 근데 그 탈정치를 했는데 좌파 탈정치가 아니고 좌파 정치권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우려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예. 지금까지 행태 민주노총 그다음에 소위 좌쪽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예. 이건 심각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부분에 저는 아쉬운 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해도 봐도요 몇 명 보지도 않아요. 좀 많이 그런데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못해. 그거 예. 공청회도 좀 하고 각 지역마다 그런 거 안 했죠. 언론 방송 이거 3법 반대 현수막도 걸고 현수막 뭐건지 알아요? 자기 지역구에 돈 10억 가져한테 그 현수막 걸고 있다. 나 지금 언론방송법 지금 통과하는데 전국에 다 똑같이 국민의힘이 다 똑같이 걸었어. 무슨 교부세 뭐 어떠고 저떠고 해가지고 전국에 똑같이 걸어. 그래서 제가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언론방송법 이거 통과시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언론방송법 아셔야 된다 해가지고 각 지역구에 지역구 가면 한 100명은 모아요. 예. 자기 당원이라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알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 이제 네. 몇 프로 이제 주식이 한 1,400만 되는데
주식 거래한 사람들이 예. 몇 프로가 개념이 안 돼. 118조. 예. 118조 빠졌어요. 예. 쉽게 말하면은 소비 쿠폰 15만 원에서 뭐 50만 원 준 거 다 합쳐가지고 18조입니다. 그죠. 14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5조? 예. 118조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문제는 뭐냐? 네. 이게 부자 감세라는 그러한 딱 이게 내리에 박혀 있는 진성준 민주당 생각들이 쳐다보세요, 저를. 기재위하고 맞은 거예요. 기재부하고 맞은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기재부는 돈이 필요하고 네. 야, 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부자 감세 하나씩 쳐내자. 그래서 이 부자 감세라는 양도세 완화를 강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10억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10억, 뭐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예. 장밋빛을 던졌잖아요. 5천 코스피 시대. 그런데 이 5천 코스피 시대가 1,400도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와락 무너져 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쇼다. 이런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박탈감이.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코스피가 제로 성장해서 코스피를 5천 하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코스피가 5천 됩니까? 그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딱 하나. 예. 장하준 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뭐 이익을 소주주들한테 다 주면 되지. 아, 장하준 교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뭐죠? 80% 90% 소주주한테 가면 코스피 올라가. 근데 기업 다 망해. 기업이 망해버려요. 5천이 사실상 89, 90%의 이익을 소주주들한테 주면은 기업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 5천은 가는데. 코스피 5천은 가는데 기업을 망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업을 망하게 하면서 코스피 5천을 가겠다는 거지. 제로 성장해서 코스피 5천 답을 좀 다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성장은 없고 수익은 적어지는데 관세는 높아졌어. 그러면은 코스피 5천 시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네. 코스피 5천을 어떻게 만들지? 답은 딱 하나예요. 기업 죽이고 이익을 전부 다 주주들한테. 그게 소위 좌파 경제학자들의 그 핫 이슈야. 알겠습니다. 그래 가고 싶은 거야. 네. 대기업 죽이고 네. 나누자. 그런데 결국은 기업도 죽고 노동자도 죽고 국민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이 부자 감세에 매이 가지고 부자 감세는 무조건 죽여야 돼. 이런 강박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청래 의원하고 진성준 의원하고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근데 철이 예쁘잖아요. 이게 불꽃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이미 정청래 대표는 막아버린 거야. 예. 이거 뭐 돈 나눠주면은 그걸 낙수 효과로 쫙 갈 거다. 그래가지고 말이 끌어야지 힘이 생기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 해가지고 그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망했잖아요.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망했는데 저는 지금은 뭘 했냐? 미국식 주주 제도를 들고 돌아요. 예. 미국 주주들 망했잖아요. 미국에서 하다가 이걸 보니까 기업이 다 망하게 생기니까 그 행동식 펀드들이 일본을 쳐들어갔어요. 일본에 지금 잘 하다가 이제 보니까 한국 시장이 좌파 들어오니까 딱 좌파 교수 우리 박 의원님 좌파 교수 몇 명이 미국식 주식 자본주의를 들고 있는 그 맹신자들이 이재명 정권 옆에 딱 붙었어. 그래서 이걸 들고 왔어요. 이래가 코스피 5천을 드러냈어. 그런데 행동 그 자본주의의 행동 펀드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럼 틈이 생겨버리는 거야. 코스피 5천에 이번에 쫙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틈이 있네. 그러면 한국은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정책, 미국에서 망한 정책을 또 몇 개 학자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하면은 대기업 견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이익을 분산시킬 수 있어. 분산시키면 대기업도 나가쁘는데 탈출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안 되는 제도들 좀 왜 들고 나오는지 좌파 정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정책 들고 오냐? 이 본질적인 문제. 그게 실패한 정책을 들고 와서 예. 일본이 그래가지고 일본이 시장이 지금 머리 아픈 거야. 어렵죠. 왜냐면 행동식 펀드들 돌아가지고 네. 막 기업 사냥하니까 그게 지금 이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 일본이 뜨겁다. 이래가지고 견제에 들어가는데 이걸 한국이 지금 들고 돌아왔어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든 뭐 그런 정책면에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이게 같습니다. 자본시장 문제는 예.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탈출 기업들을 기업 못하게 하고 탈출할 가능성이 되게 알겠습니다. 높아졌다. 위험이 있는 정책일 수 있다. 안 그럼 행동식 펀드에서 뺏기든지. 알겠습니다. 형들 저희 우리 공화당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답다.
모포로 뚫뚫 말아가 들고 나오면 된다. 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 감옥에다가 뱀 풀어라 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그랬나요? 지금 이게 와전돼 가지고 빤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 특검이 들어갔잖아요 1차로. 그때 윤석열 대통령 수위 있고 변호인들하고 얘기해라 나는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다음 나갔어요 특검이. 그래 더우니까 옷 벗고 있어 다시 돌았어. 카메라 들고. 아니, 그 얘기를 왜 안 해요? 그냥 옷 벗어 있는데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들이 와서 변호인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 변호인들하고 얘기하라. 특검 이제 윤 측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면 옷 벗고 있는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으면은 옷을 입어 달라. 그게 아니고 1차, 2차 방문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니까 수의 입고 있던 거 벗고 그게 아니에요. 수의 벗은 상태로 있었다니까. 수의를 벗고 완강히 거부했다. 그거는 확인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변호인 단체하고 특검 측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제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이런 얘기가 함부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변호인 측에서 1차, 2차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강제 이제 그거 하고 강제 인치하고 촬영한다. 아니 저는 또 그 안에 촬영한다는 얘기, 감옥 안에서 촬영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그런데 강제 인치를 해서 이건 적법적인 절차를 밟는 척하면서 인권 유린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나 거부한다. 안에서 나 이번 출석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 그럼 특검이 오늘 발표 뭐라고 했어요? 어젠가. 아니 피의자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기소에 대한 안 될 수도 있는 거 자기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한다 이런 거. 피의자가 나는 내란으로 해도 다 얻어맞는데 이런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내가 안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변호인들 통해서 계속 전달했잖아요. 예.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찍었어. 아니 어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빤스 얘기만 했었고 말이야. 예. 법무부 장관이 조폭보다 더하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심만 더 생긴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십으로 내란범이니까 지금 내란범 확정이 됐어요? 확정 안 됐잖아요. 확정 전입니다. 그러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예. 본인이 나는 모든 걸 거부한다. 그 의견은 딱 하나예요. 변호인하고 얘기하는데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 그럼 변호인 선임 절차 밟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시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속옷 벗고 수위 입다가 벗고 버티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절차 법적 형식을 빌려 가지고 인권 유린을 한 거다 이래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특검 좀 그렇게 좀 하지 또 마라. 하나는 이렇게 하시. 예. 이제는 저는 윤 대통령이 예. 나가셔서 진술 거부하면 되시고 조사를 받으시라. 진술 거부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예. 변호인단하고 특검하고 조율이 안 된 상태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정확하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도 전화 한 통화 받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때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걸 받았잖아요. 집행유예 받았는데 예.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지. 안 된다. 이 문제는 네. 언젠가 밝혀져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에 대한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권 유린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오랜만에 저희 19대 때죠. 예. 같이 청취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18, 19, 20대하고 19대 하셨는데 요즘 뭐 패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점이 많죠. 왜냐하면 비슷하다는 것은 뭐냐면 올바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걸 편향되게 보지 않고 올바르게 보면 비슷해져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